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카이텍 수학학원에서 겨울학기 예비군 알파반을 담당하게 된 전재욱 선생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력이고요. 제 경력이고 현재는 지금 이제 카이텍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보시다시피 많은 학원에서 충분히 이제 고등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새롭게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죠. 중학교 때는 대표적으로 90점이 넘으면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절대평가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하게 잘하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 안에 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 안에서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월별로 정리를 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월별로 고등학교 예상 스케줄을 갖다 좀 정리를 좀 했고요. 물론 학교마다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25년이죠, 그죠? 저희 이제 카이텍 수학학원은 이제 11월 24일, 25년 11월 24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부 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중3 2학기 기말고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25년 12월로 잡았어요. 12월서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을 이제 보통 이제 겨울방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그리고 1월인지 2월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설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심지어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날수가 조금 적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꽉 채우는 3개월이 아닙니다. 겨울방학. 보통 이제 한 2달 반 정도라고 순수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온전하게 집중을 딱 해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2달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이제 뒤에서 이제 쭉 그 다음 기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겨울방학이 그나마 온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 2달 반이 그나마 제일 깁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3월 달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동아리 관련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오게 돼요. 물론 전부 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2학년 선배들이 1학년들한테 이제 보통 동아리 좀 들으라고 이게 조금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면접도 봐야 되고 그걸 또 준비를 하고 이런 경우도 이제 부지기수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3월이 한 일주 정도는 또 날아갑니다. 또. 네,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이제 따뜻해졌잖아요. 따뜻해져서 벚꽃도 피고 이제 춥다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조금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보통 이제 4말 5초에 1학기 중간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1학기 중간고사만 보더라도 겨울방학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네, 기간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 겨울방학 때 얼마나 했냐가 이 1학기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를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겨울방학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7월달에 제가 지금 여름방학이라고 써놨긴 했어요. 근데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현중이나 정평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학교 내부 공사로 인해서 이번에 굉장히 좀 짧기는 했지만 거의 고등학교 때는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 각종 행사가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아이들이 이제 뭐 가족끼리 또 어디를 가야 돼요, 학교에서 뭐 행사를 해요, 이러면서 또 이제 해이해지기 시작을 또 합니다. 네.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렸네요. 근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또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없죠.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말고는 이 4번의 시험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의 학교가 모든 수학학원들이 중3에서 고1로 넘어가기 전에 공통수학 1과 2를 굉장히 다회독을 돌리고 나서 입학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돼요. 거의 뭐 병시 수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학교들 대부분은 어렵게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없어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등급을 나눠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때리는 거죠. 쉽게 냈다는 100점이 남발하게 돼버리면 1등급이 없는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학기 중간고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굉장히 짧은 여름방학 보내고 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이제 8, 9월로 맞춰놓기는 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8월 중순 거의 광복절 근처가 2학기 때 개학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이 시기죠. 그래서 9말 10초 이때쯤에 이제 추석 연휴, 근데 내년 추석 연휴겠죠 아무래도. 그때를 전후로 해서 보통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진행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또 마무리가 되고 나면 10월 달에는 이제 각종 축제 및 학교 행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2년마다 축제를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자꾸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을 그렇게 어영부영 보내고 나서 좀 빠른 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를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혹은 좀 느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까지 껴서 내후년에 그러니까 27년 1월이죠. 그때까지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년을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그대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도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기간은 겨울방학이구나, 이때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은 안타깝게도 1학년, 2학년 때 본인의 등급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쉽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다른 누군가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정리를 하자면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겨울방학과 그 다음에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이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겨울방학을 저는 이제 담당을 하게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그럼 이제 우리 카이텍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게 될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첫 번째 1번 파트 1에서는 이제 강의 목표와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첫 단추라고 저는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서 이제 처음 보는 고등학교 시험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저는 조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단추 프로젝트라고 저는 조금 항상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등급별로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과 마음가짐과 우리의 준비는 어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좀 보시면 저희 이제 강의 목표는 총 5가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중등에서 고등으로 연결되는 커넥션 강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수학 개념 자체에 대한 정립인 철저한 오답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심화기출은 당연히 수직권, 분단권, 강남권 위주로 좀 어렵게 대비가 당연히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 경력에서 조금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수지 지역이 비평준화일 때서부터 수지 지역을 마음껏 지냈었던 선생님입니다. 너무나도 그 흐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분단권만큼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렵게 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번째로는 이제 수학적 사고력 구제 설계 및 사고력 강화. 다섯 번째는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파반이죠. 정규 수업은 이제 공통수학 1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 목표 등급은 일단 2등급입니다. 네. 월요일, 금요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24일 날, 월요일 날, 그때 이제 개강을 좀 합니다. 북두칠성이라는 이제 제 자체 개념이 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플 시너지는 이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 교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마플 시너지만큼 문제수가 많은 교재가 없어요. 알파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습량을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물리적 시간도 많이 투자를 좀 해야 되고 모르는 개념에 있어서 수많은 연습과 많은 실수를 통하여 거듭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재인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이랑 마플 시너지를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개념 및 오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좀 아이들한테 수기 필기를 좀 강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학원 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 유지를 했었던 과정인데 아이들이 책에다가 문제를 풀면 그날 풀고 사라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업 시간에는 책에다가 못 풀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연습장에다가 풀게끔 하고요. 다만 집에 가서 숙제를 할 때는 그 책에 안 풀어진 것을 갖다가 책에 다시 풀게끔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문제를 2번 이상 고민하게끔 자연스럽게 좀 유도를 좀 하는 편인 거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아이들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되는 것을 많이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주기적으로 이제 단원 하나가 끝날 때마다 교재 검사를 진행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은 사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기는 편이고 주기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심화 기출을 절대적으로 방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념 원리하고 RPM을 가지고서 이제 첫
개념은 좀 보통 시작을 좀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수지권은 대비가 안 돼요. 당연히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심화 기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룸으로 인해서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편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정규 수업 2번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할 수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2시 이후에 클리닉 수업,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잘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따로 불러서 진단받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2시부터 6시까지 마련해놨다라는 거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봐보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 개념 및 오답을 수기 필기를 통해서 꼼꼼한 정리 및 주기적 검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 반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왼쪽이 지금 개념 관련돼서 쭉 이렇게 지금 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금 표현입니다. 노트는 이제 가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유선이냐, 무선이냐, 아니면 수학 전용 오답 노트를 따로 준비를 했느냐. 네, 전혀 무방합니다. 그냥 책에다 푸는 게 싫은 것 뿐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노트를 갖다 아무거나 준비를 해주셔도 되고요. 노트가 준비가 되면 앞부분에는 이 개념, 이런 개념들을 좀 쓰게끔 하고 뒷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풀이를 작성하게끔 이렇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2번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반이 이제 단톡방이 또 따로 있는데 지각을 하지 말고 결석 시에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이텍 학원에서는 1일 알림장을 항상 발송을 좀 합니다.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 관련된 그날 하루 무엇을 했는지를 갖다가 발송을 좀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 시험 대비 들어가서는 1일 알림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네. 좀 더 아이들한테 밀착해서 모르는 부분을 질답을 갖다가 집중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어디가 잘 안 되는지를 파악하느라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좀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등급별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현재 지금 이미 바뀌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봐보시면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5등급제에서 1, 2등급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4, 5, 6이 이제 3, 7, 8, 9가 이제 4, 5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누적 카운트거든요. 여기 3등급 23%랑 여기 2등급은 누적 카운트로 34% 다르죠. 이거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되시기 편하게 등급별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원 가능한 대학, 현재 지금 5등급 제도로 봤을 때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1.0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나오면은 중학교 3학년 때도 가내신이 나오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가내신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갖다 환산했었을 때 보통 이 정도 되고 1.1은 이제 이렇게 되고 1.2는 이렇게, 1.3은 이렇게, 1.4는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간혹 현재 지금 5등급제인 고1 아이들, 이제 중3 아이들은 이제 예비 고1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예비 고2 아이들이죠. 예비 고2 아이들이 시험에서 이제 2등급을 맞고 굉장히 좋아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제 2등급이 나와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의 기분 좋으면 괜찮죠. 하지만 2등급이면
마치 반에서 2등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의 마음가짐과 준비는 이건 항상 똑같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부 생활했을 때도 항상 똑같았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네, 고등수학은 중등수학과 완전히 다르다. 네. 중등에서 좀 한다 하던 학생들도 고등에 오면 벽을 느낀다.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를 금지한다. 네, 포기하는 순간 타과목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험난한 구간이다. 네, 맞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수학,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때 안정적으로 그 등급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저는 고1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연습량이 답입니다.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개념 이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즘 너무나도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경지까지 가야 저는 그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시험 대비 들어갈 때쯤에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좀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좀 이제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저는 좀 아이들을 좀 될 때까지 괴롭히는 스타일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취미가 아니고 이제는 본업이거든요. 학생들은 대학이 거의 내일별로 결정되는 아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버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럴 각오가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마라. 하지만 그 각오를 갖고 시작을 하면 전세현 쌤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반이 어떻게 수업을 진도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많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굉장히 촘촘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어려울 겁니다.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거고 정말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아이들을 조금 밀착해서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될 때까지 조금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쳐서 좋은 결과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